안녕하세요. 저는 이광석 법무사고요. 여기 학교법원에서 이제 민법 법무사 1차하고 법원 승진 1, 2차를 지금 이제 법원 승진은 이제 주말 강의로 하고 있고 법무사 1차는 이제 그 저녁반 강의로 하고 있고 2차는 이제 오전반 형태로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오셨네. 올해 먼저 시험 총평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취지가, 여기 오신 분이 오늘 시험 보고, 이제 전에 1차 시험을 보고 오신 분도 있고, 새로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려고 오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법무사 1차 총평을 말하면 우리 이제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민법은 이제 40문제인데, 거기 밑줄 친 거는 올해 시험 관련된 걸 한 거고, 가로 부분은 기준 연도와 관련된 출제 방향을 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민법 총칙이 한 7문제, 근데 물권법 10문제, 그 다음에 채권 총론 6, 채권 강론 10문제, 그 다음에 친족법 3문제, 상속법 1문제, 종합문제 형태로는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내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민법에 흩어져 있는 지문들을 이제 선별해가지고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런 형태로다가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올해 문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주로 물어보고 이제 박스형 문제가 이제 좀 새롭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박스형 문제가 기존에 보면은 한 문제 나왔다가 안 낸 해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5문제가 나왔어요. 박스형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난이도를 자꾸 높이는 이제 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로 박스 문제는 우리 법무사 시험은 잘 안 내고 법행 쪽에서 주로 많이 내요. 법원행시 쪽에서. 근데 이제 법원행시에서 민법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속하는데, 박스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난이도는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다만 올해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사실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박스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몇 개냐, 옳지 않은 것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다 지문 5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조합 형태로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뭐냐, 옳은 거 뭐냐 이런 식으로 조합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OX 형태로 다 주로 공부를 해왔다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5개 지문 중에 한두 개 나간다 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박스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봐야 되고 또 낯설은 문제도 좀 있었어요. 낯설은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로다가 40문제 중에 5개 틀리면 그래도 잘 본 편이다. 그런데 올해는 한 7개 내지 8개, 한 2-3개가 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안하셔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민법은 40문제 중에 한 33문제 이 정도 맞히시면 무난한 거죠. 잘 보셨다고 보는 거죠. 물론 얘기 들어보면 수험생들 잘 보신 분은 3개 틀린 분도 있고 4개 틀린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 자기는 5개, 6개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맞춰보니까 한 10개 정도 틀렸다. 공부 좀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의 편차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컷은 학원마다 좀씩 다르는데, 우리 학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팀장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이제 분명히 좀 말씀드려 주실 것이고,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법무사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학원의 어떤 커리를 쫓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면은, 이제 분명히 합격 못할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민법은 1차도 있고 2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하고 2차 있고 배점도 높고 민법은 1차 과목에서는 40문제이고 2차와 관련해서는 100점짜리란 말이에요.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비중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1차를 합격해야지 2차를 가는 건 맞아요. 근데 2차가 돼야지만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가 민법 정리라는 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 판례 해마다 이제 작년에 14년간인데 올해 13년간인데 올해 14년간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이제 출간돼서 이제 나올 건데 사장님이 갖다 놓으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판례집은 왔고 민법 정리 교재는 이제 내일 오전에 갖다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기존 그러니까 1, 2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반영한 교재고, 그러면 1차에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 판례집으로 커버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험의 특징이, 민법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객관식도 그렇고 주관식도 그렇지만, 객관식은 조문의 분량이, 조문의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문을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판례 위주로 물어보는 것만, 그럴 때 판례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지문이 길어지는 추세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시면은 판결 요지 내지는 이유 부분을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2차까지 염두에 둔다면, 2차는 판결 이유 부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똑같이 내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 그 판례 경향을 보면. 그런 취지에서, 양을 줄여가면서 거기에 보완책으로 다 판례집을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시면 뭐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보여요. 물론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요.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물론 저는 이제 학원에 몸담고 있으니까 학원 광고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학원의 커리를 쫓아가는 게 제일 안전빵이다라는 거죠. 그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그 순환을 잘 반복해서 따라가시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공부 방법론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와 관련된 것은 시험장에 나간 자료에도 분명히 있고 또 좀 부족한 면은 이제 수업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지만은 학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합격생 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본 홈페이지 들어가면 합격생 수기를 쭉,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이 따끈따끈한 합격생이지. 자기가 최신의 경험담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초심자도 있을 수 있고 공부 대리신도 있겠지만 그걸 읽어봐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뭐 어쨌든 모든 것이 쉬운 건 없단 말이에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 또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